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낸 뒤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고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하루. 그런데 바로 그 하루가 가장 빛나는 순간. 지난 20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던 한 남자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찾는 것이 아들의 안부가 아니라 하루가 어렵게 일군 성공과 돈이라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건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둘러싼 가족 서사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 유독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견뎌낸 책임과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연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하루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송 출연 제한이 늘어나고 행사와 광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숫자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루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자신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할 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어려운 시간을 버텨온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가족에게 낯선 연락 하나가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처럼 보였습니다. 오래전 가족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하루에게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서로의 삶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관계라면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두 번째 연락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하루의 방송 활동과 수입 상황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설정입니다. 최근 계약은 몇 개나 되는지, 상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가족 명의의 집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지나치게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처음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어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사람은 하루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이 무대 위에서 이름을 얻은 뒤에야 다시 등장한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반가움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의심일 것이고 그 의심 뒤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뒤집힙니다. 가족에게 전달된 서류 가운데 재산 관계를 확인하려는 내용이 발견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실제 법적 권리가 인정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하루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고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족 입장에서는 단 한 장의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돈이 아닙니다. 동생들의 생활이 다시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하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뒤에도 그는 화려한 소비보다 가족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것을 먼저 선택했다는 설정이 이 이야기에 강한 감정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하루는 결국 모든 계약과 재산 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가족에게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향후 수입이 생길 경우 어떻게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점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혈연 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성인이 된 자녀의 연애활동 수입이나 개인 재산을 부모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친부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가 아니라 왜 20년 동안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하필 성공 이후 다시 등장하려 하는가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하루를 가장 괴롭게 만듭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정말 돈 때문이라면 하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더 큰 고민은 가족 내부에서도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한 번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없었던 사람에게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름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게 선택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절하면 평생 마음 한쪽에 질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지켜온 가족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루가 직접 만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왜 그때 떠났는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돌아왔는가? 약속된 만남의 날, 하루는 가족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혼자 나갑니다. 어린 동생들이 또다시 과거의 상처 속으로 끌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꺼낸 첫마디는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로서 받을 것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하루가 오랫동안 놀러왔던 감정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루는 방송에서도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만큼은 다릅니다. 자신이 참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동생들과 어머니의 기억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결국 아주 짧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가족은 필요할 때 나타나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이 가상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루는 상대를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도 않고 과거를 이용해 동정을 얻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과 가족의 재산을 철저히 분리해 관리하고 동생들에게 돌아갈 몫과 자신이 사용할 돈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예상 밖의 선택이 등장합니다. 하루가 자신의 수입 일부를 가족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장학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청소년들을 돕는 데 쓰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갈등을 돈보다 더 큰 가치로 끝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루의 성공을 보고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하루는 그 돈을 더 강한 방패로 만드는 셈입니다.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달리 빠르게 조용해집니다. 하루가 자신의 자산과 계약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가족 역시 외부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면서 상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하루에게는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입니다. 하루는 다시 어머니를 기억하는 장소를 찾습니다. 처음 성공했을 때는 이제 조금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20년 만에 차버지가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 뒤에 갑자기 나타난 과거 앞에서 하루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가난했을 때 가족을 지켰던 사람이 돈을 벌게 된 뒤에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에 다시 들어오려 할 때 하루는 용서와 책임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하루의 재산을 바라보고 돌아온 것이라면 가장 큰 반전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지키려는 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끝까지 지키려는 것은 어머니가 남긴 기억, 자신을 믿고 살아온 동생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스스로 만들어온 가족이라는 이름입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친아버지. 그 한 사람이 하루의 성공을 흔들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가 오랜 시간 지켜온 가족까지 빼앗을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이 이야기의 진짜 승부가 될 것입니다.